이 강의를 추진해 주시고 불신당에도 많이 도와주시는 우리 노무현재단 구미지회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외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역사 강의를 해주실 백이성 역사 강의를 간략히 소개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이성 역사 강사님은 보통 우리가 국민 유튜버라고 하는데 매불쇼라고 매불쇼를 많이 보실 텐데 매불쇼에서 아주 유명한 역사 강사님이시죠. 우리 최근에 불편한 한국사라는 책도 내셨는데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꼭 읽어보시라는 것은 책을 한 권씩 좀 사달라는 얘기입니다. 좀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속 시원히 그리고 명쾌하게 강의해 주실 우리 백이성 역사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티를 팍팍 내고 싶은데, 좀 건강이 좀 작년에 제가 좀 잃어가지고, 평소 같으면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이럴 텐데, 아마 좀 그렇게 못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여보, 좀 찍고 있어요. 예. 여기 앞에는 제 와이프입니다. 여러분. 예. 맨 아가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예, 아줌마가 왔다 갔다 한다. 뭐, 예, 저 맨 뒤에 저 문 기둥 옆에 서 있는 저기 중학생 같이 보이는 아가씨는 초등학교 5학년 제 큰딸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매불쇼에서 재작년에 제가 한번 작년에 얘기했던 그 여사 논술대회 1등 한 애 있죠. 쟤입니다. 예. 예. 자기 증조 할머니 얘기를 아주 감동적으로 해서, 예, 그 시절을 기억하느냐 그러면은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기억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아유, 이거 가만히 있어 보자. 자, 경상북도 그리고 대구광역시 진보 세력의 역사.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 지금 경상북도 가운데에서 진보 세력들이 다 와 계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은 제가 몰랐는데요. 저는 한 10분 정도 앉아 계실 줄 알았는데. 예? 예. 한 10분 정도 앉아 계실 줄 알았는데, 한 100여 분이 앉아 계시네. 진짜 오늘 경상북도에 진보 세력들 전부 다 오신 거 맞죠? 예, 그죠? 예. 구미. 구미. 한 45만 명 중에 한 120명 정도 오신 겁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경상북도 노무현 재단의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제가 붙인 별명이 아니고 매불쇼에 영화 평론을 금요일마다 나와서 해주시는 너덜트의 그 아버지 전찬일 역사평론가라는 분이, 영화 평론가라는 분이 저에게 백이성은 역사 독립군이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예, 제가 이렇게 별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 이거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안동에 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명칭을 바꿨습니까? 호국보훈기념관인가 나발인가 이상한 그걸로 바꿨죠. 바꾸면서 뭐라 했던가요? 이게 뭐 독립운동이라는 거는 보훈에 원래 들어가는 거라서 개코라고 하십시오. 무슨 이상한 소리를. 그 다음에 여기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 이 명칭을 쓰자 이거야. 우리가 통일이 될 때까지. 안 그렇습니까? 통일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독립운동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공감한다는 뜻으로 저렇게 핸드폰까지 울리지 않습니까? 맞죠? 예. 또 그 핸드폰은 전부 다 무음이나 혹은 진동벨 소리로 바꿔주십시오. 예. 자, 야, 여기, 이 사람 아시죠? 이 사람 아시죠? 제가 첫 판부터 여기를 이 강연 장소를 빌리는 데에 강연 장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천만의 말씀. 지금 어떻게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라는 말인데. 오늘 아침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여러분 아침 10시면 카톡으로 띵동 하고 배달이 오는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의 지지율이 몇 프로 나왔습니까? 19%. 인가이가? 19% 받고 무슨 정치를 해요? 안 그러세요? 그죠? 예. 19% 가운데 19%에게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왜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교를 잘해서. 참,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 지역에. 아시겠습니까? 이 지역에 여러분들 제외하고, 아시겠어요? 이 지역에 많아요. 자, 한희원이라는 한 인간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독립운동의 성지, 경북에서 경상북도 독립운동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더불어 자기가 검사라는 걸 널리 알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유 대한민국 웃기지 마세요. 자기가 검사라는 거를 열심히 알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희원, 뭐야 이거? 우리나라를 침략하도록 가르친 일본의 교육기관 요시다 쇼인과 함께 교육기관 쇼카 손주쿠를 어떻게 돼? 인마가 뭐라고 했어? 일본의 선진 인재 양성의 요람이다 라고 독립운동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관장으로 임명되기 직전에 그 강연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놓고 지가 낯짝이 두껍지 어디라고 독립운동 기념관에 들어와가지고 이름도 호국보훈기념관이라고 이상하게 이름을 바꿔갖고 있어.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왜 경상북도에서 이런 소리 하면 잡혀가요? 잡아가라 그래요. 아시겠죠? 예, 오늘은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예, 자, 한반도 침략의 설계자, 한반도 침략 정책 수립에 이른 이론 제공, 일본 제국주의 지도자들의 정신적 지주, 일제강점기 조선 1, 2대 총독, 1대 총독이 누굽니까? 1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 아시죠? 2대 총독 누구예요? 사이토 마코토. 둘 다 총독의 스승이래. 그 총독의 스승이, 그래, 1대 2대 총독이 일본 선진 인재가, 그런 얘기를 입 벌리면 나오는 소리가 전부 다 방구 아니면, 나쁜 놈의 새끼. 자, 첫 번째 경상북도의 진보운동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분은 누구십니까? 왼쪽에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왕산 허위 선생입니다. 아니 뭘 가짜로 했다는 게 아니라 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아시겠어요? 성이 허씨. 자기 형 이름이 허훈. 그죠? 예, 그랬더니 우리 둘째 딸이 하는 말이 그럼 동생 이름은 허재냐고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내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예, 그래 말을 하는데 여기 이 허위 선생 추모 여기 허위 선생 후손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계십니다. 여기는 누굽니까? 석주 이상용이라는 선생님이십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하고 왕산 허위 선생의 사촌 동생의 손녀딸과 석주 이상용 선생의
손자가 결혼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집안은 혼맥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분 성함이 누구냐? 그 며느리 성함이 누구냐? 허은 선생입니다. 독립건국운동 애족장 수훈자입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요 사람은 누구예요? 요 사람 장홍성. 이 사람 압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 누구예요? 압니까? 이 사람의 손자는 누굽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장세용입니다. 장세용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장세용 이러죠. 그잖아요. 장세용 시장이 뭐야 이거? 이름도 기억이 안 나노. 장홍성 일제시대 때 체포되지 않으려고 가명을 썼으니 가명이 뭡니까? 장저구. 여러분 장저구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유튜브 동영상에 되게 더 유명한 동영상이 이제 허위 선생 증손자가 가가지고 산동루를 왕산루로 바꿔달라 하고 막 하는데 어떻게 돼? 그 시장이 뭐라고 나옵니까? 내 할아버지는 묘소도 없고. 이제 아시겠어요? 할아버지가 누군지. 내 할아버지는 묘소도 없고. 그러니까 뭐라대? 그 왕산 허위 선생의 손자 며느리가 아니 누가 묘소를 해달라 했어요. 원래대로만 해달라고요 하고 쓰러져 가지고 병원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 장면이야말로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역사의 슬픈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홍성 선생이 다른 세 글자로 경상북도에서 뭐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빨갱이. 좌파 사회주의 운동가였거든. 좌파 사회주의 운동가라서 언제 죽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묘소도 없습니다. 시신도 모릅니다, 지금. 장세용 시장은 그런 아픔을 딛고, 민족문제연구소 산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 그 사람은 구미에서 활동한 사람도 아니고 부산대학교에서 교수하다가 온 사람이거든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왕산 허위 선생은 자기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이루고 대한민국장까지 받았는데 자기 할아버지는 애족장이라도 하나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죠? 그러니까 그 시장 입장에서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가 구미시장인데 구미시 의원 중에 자기 편이 어디 있어요? 구미의 의원 중에 자기 편이 어디 있습니까? 경상북도 도의원 중에 자기 편이 어디 있어요? 경상북도 도지사가 저 장저구를 인정해 준대요? 아무도 안 해주는데 왜 자기가 난리야? 대한민국장 수상자한테.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건 정말 이 역사의 아픔이다. 이념으로 갈라져서 고생하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한 단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장세용 시장이 잘못했죠. 잘못했지만은 그 깊은 이야기를 아는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죠? 예.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독립운동가들 중에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 사람들의 모든 공적을 그대로 나는 인정해주고 사회주의 운동가라고 옆에 써주면 돼. 이미 이걸 써준다고 해서 우리 여기 지금 여자분 옆에, 너무 젊어 보여서 여학생이라고 내가. 여자분 옆에 있는 남학생이 이 보기에, 북한이 좋구나. 나는 북한으로 가야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가라고 그냥 옆에 같이 써주라고. 써주면 돼요. 써주고, 묘비명에도 써줘. 그냥 사회주의 운동가라고. 그렇게 기념하자고 내 하는 말이.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왕산 허위 선생하고 석주 이상용 선생에 대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이거는 학계의 정설은 아니고 제 책 여기 불편한 한국사처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속이 쓰리실 이야기입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밥 먹고 왔는데 속 좀 쓰리시라고. 예. 활명수 다 끝마치고 나서 여기 심야에 여는 그 편의점 가면 있지. 예. 그러니까 왕산 허위 선생이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동대문으로 진격을 서울의 동대문으로 진격하시다가 막 그냥 붙잡히셨습니다. 아카시 모토지로라고 하는 애가 왕산 허위 선생을 의병장이라고, 지가 조선 헌병대 1908년에 조선 헌병대 이 주차군, 이제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속국이다 싶으면 그걸 주차군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주차장에 주차한 게 아니고 주차군이라고 한단 말이죠. 주차군의 헌병대장으로서 이 왕산 허위 선생을 신문을 합니다. 왕산 허위 선생을 신문을 하는데 왕산 허위 선생은 이 13도 창의군의 주도자가 누구냐? 주모자는 너그 통감 이또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신단 말이죠. 이 아카시 모토지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자꾸 말장난하고 있느냐고. 내가 대제국을 쓰러뜨린 사람이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세요? 내가 조선에 와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니까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를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왕산 허위 선생은 일국의 도성지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고, 지금 윤석열하고는 좀 결이 많이 다른 사람이죠. 검찰총장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건 막 얘기를 한다. 무슨 이야기냐. 아타시 모토지로라는 사람이 뭐한 사람인지 아시는 분? 발 들어보세요. 발 들어보세요. 오른발. 아카시 모토지로가 나 뭐한 사람인지 안다. 발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발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아카시 모토지로라는 사람을 오늘 나는 머리 털라고 처음 들었다. 왼팔 들어보세요. 왜 들었다가 내리는 건 뭔데? 계속 들고 계셔 보세요. 아니 이리 들고 있어 보세요. 예. 우리 와이프는 왜 안 듭니까? 우리 와이프는 처음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큰딸은 왜 안 들어요? 아빠가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 그래도 안 든대, 저는. 아이고, 네, 참. 그래서, 아카시 모토지로라는 사람은 여러분, 세계적인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왕산 허위 선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고문을 당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왕산 허위 선생이 다시 보이실 거예요. 아카시 모토지로가 1910년에 조선이 합병되기 직전에 대만 총독으로 가거든.
대만 총독으로 육사단장으로 갔다가 대만 총독한테 육사단장으로 갈 때 아카시 모토지로가 편지를 쓴 게 있어요. 데라우치한테 편지를 썼는데 거기서 허위 선생을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지금에 와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을 살려서 우리 일본 제국 편으로 어떻게든 만들었더라면 우리 일본 제국이 더욱더 아시아의 평화에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허위 선생이 뭔데 그래 하노? 그래가 1909년에 9년에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 선생이 허위 선생한테 뭐라 그랬죠? 모든 우리 대한제국의 벼슬아치가 허위 선생만 갔다면 나 같은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를 쏘아 죽이는 일이 없었을 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허위 선생이 뭘 한 사람일까요? 야, 니 여기서 돈 받았다고 괜히 너무 그렇게 허위적으로 날조하지 마라. 아닙니다. 허위 날조가 아니고 허위 선생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허위 선생이 자기가 쓴 자기 학문의 계보도를 말할 것 같으면 조선이 건국될 때에 조선 왕조에 협조하지 않고 열심히 고려 왕조에 충성을 다했던 누구야? 야은 길제가 구미로 내려와서 선산 땅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의 학풍을 받아서 김숙자, 김종직, 김굉필 쭉 내려와서 자기라 그래요. 아카시 모토지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진짜가 이래 됐는데 여러분 아카시 모토지로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1902년에 자기 나이 28살 나이에 영국, 프랑스 외교관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영국의 그 정보 주재원하고 같이 사귀면서 정보에 눈을 떠서 러시아 혁명, 여러분 1904년부터 러시아의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에 자그마치 그때 당시 돈으로 100억 엔, 여러분 100억 엔 32살 애한테 일본의 야마가타 아리토모 수상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100억 엔을 지원합니다. 아타시 모토지로에게. 그래서 100억 엔을 지원했는데 지금 100억 엔이 돈이 얼마냐면 4천억이에요. 4천억. 여러분 4천억을 지원해가지고 아카시 모토지로야 네가 어떻게든 짜르 러시아를 무너뜨려라 라고 얘기해가지고 피해 인류일부터 그 다음에 러시아의 혁명 그리고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그리고 트로츠키 그 다음에 폴란드의 피우스트스키 조지아의 누구 핀란드의 누구 시베리우스 이런 애들에게 전부 다 자금을 대면서 7년까지 러시아 혁명을 완수시켰던 세계적인 정치 공작의 귀재입니다. 걔가.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유럽에 자기가 인맥이 많다고 해서 유럽의 그 외교관을 계속 지냈는데 그 외교관을 지내는데 유럽의 외교관에게 이게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아카시 모토지로에게 친분을 계속 쌓으면은 이 친분을 쌓는 것이 저거 나라에게 공작이 들어올지 모른다고 해서 전부 다 손절을 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니 그러면은 조선에 와 있으라 했는데 조선에서도 의병들을 때려잡으래. 자기가 러시아 혁명을 그렇게 일으키고 성공적으로 모두 세계적인 대제국을 잡아때리는데 성공한 아카시 모토지로가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 의병들을 상대한다고? 아카시 모토지로 입장에서는 정말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나? 라고 했는데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 의병장 왕산 허위 장군을 취조하라라는 이토 히로부미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하찮은 일을 맡길 수 있는가 해서 가가지고 왕산 허위 장군하고 2달 동안 고문하고 때려 패고 취조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 결국에는 왕산 허위 장군한테 어떻게 돼요? 감화가 돼요. 여러분, 허위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이 아카시 모토지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그 낌새를 눈치챈 이토 히로부미가 아카시 모토지로를 야, 너 나와 이래가 육사단장으로 빼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죽고 자기의 부사령관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다시 조선 총독이 되니까 대만 총독으로 1917년에 갑니다. 그래서 19년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거기에 대만 총독으로 있어요. 지금도 대만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만 총독으로 있었던 70년 동안 가장 대만에게 선정을 베푼 그 총독이 누군지. 그럼 모든 대만 사람들이 모토지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아카시 모토지로가 알려졌습니까? 안 알려졌습니까? 안 알려졌죠? 예, 아카시 모토지로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처음 알았다. 오른손. 야, 나는 백이성한테 처음 알았어. 오른손. 예. 야, 오른손 든 사람 노래 한번 다 시키다가는 강의 시간 끝나겠네.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 아카시 모토지로의 그 극악무도함을 2년간에 걸친 모든 취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자기 편으로 감화시키고 그 감화된 것을 눈치채서 육사단장으로 치워버리게끔 만든 왕산 허위 선생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을만 하다. 오른손 들어보십시오. 오른손 들어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내리십시오. 왕산 허위 선생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허위 선생의 제종 손녀 딸이었던 허은 선생이 석주 이상용 선생의 며느리가 돼가지고 손자 며느리가 돼서 그 집안만 석주 이상용은 10명 그리고 왕산 허위 선생은 14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 두 집안이 합쳐서 24명이나 되는 독립운동, 건국운동, 독립운동자 수상자를 만들어냈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안을 짱세용이가 왕산루에서 산동루로 바꿔. 정말 예. 1960년 2월 28일에 아련한 추억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첫째, 이거는 이기붕에 의해서 전달되어 왔던 그 이야기입니다. 첫째, 자유당 유세장에 가구당 1명씩 동원하고 다수가 유세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낮 12시까지 업무와 수업을 모두 끝낼 것. 지금 이거 1번 보니까 그 생각 안 나십니까? 박정희 동상 그 지금 구미시에 하는데 각 시민단체에다 공문 계속 돌리는 거 기억 안 나세요? 아직까지도 이런다고. 둘째, 민주당 유세 날인 28일 일요일에는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유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동회와 직장 단위로 각종 행사를 계속해라. 민주당 행사 때에는. 셋째, 특히 고등학생들은 정치에 민감함으로 일요일에 일제히 등교시켜 민주당 유세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할 것. 이기붕의 자유당에서 대구광역시 전체에 내려진 공문입니다. 이때 당시 대구광역시는 동양의 모스코바였습니다. 예. 진보운동은
대구 없이는 안 돼요. 지금 64년이 흘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대구 경북은 완전히 수구 보수의 성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사람 누굽니까? 장면 선생이죠. 아니 뭐 장면은 뭐가 그래 잘났는데 이승만보다는 잘났다. 이승만보다는 잘났어. 여기 기업 마주서다. 여기 뭐 28 대구 민중학생의거에 대구 상고 학생들이 여기 딱 나가는 걸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서 이제 나가 그러면 우와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승만 정권 물러가 이러면서 나가. 제가 수구 보수 세력만 되는 이 세태를 뭐라 한 거지. 수구 보수 세력도 한 30% 되고 민주당도 한 30% 되고 뭐 녹색당 정의당도 30% 되고 그런 거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절대 반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대구 민중학생의거의 이런 장면들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64년 전 지금 80세 된 태극기 할아버지들이 16살 때 이때네. 그죠? 지금 90세 된 태극기 할아버지들이 26살 때 이때네. 자기 젊었을 때를 잘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자기 젊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요 세 번째, 고등학생들은 정치에 민감함으로. 요새도 얘기 안 합니까? 고등학생들은 정치에 민감함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십 년 동안에 이 박정희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의 세뇌 공작의 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이 사라졌다는 생각 안 드세요? 지금. 거기에 우리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설 때에 우리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뒤로 빠지라고 얘기했죠. 주저앉으라고 얘기했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했죠. 왜?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때 엄마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네가 부수고자 하는 거기에 네보다 훨씬 똑똑한 놈이 앉아있다. 네가 나가다가 죽는다. 안 된다. 너는 들어와서 앉아있어라. 그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됐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부모 은중 대경이라는 부처님의 설법을 보면은 제일 마지막 18개의 부모님의 은혜 중에 제일 마지막 은혜가 뭐냐? 자식을 위하여 악역을 담당해야 되는 어머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주저앉히는 은혜입니다. 악역을 담당하는 거예요. 밥상머리에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하면서 시끌벅적하면 조용히 해 하는 것도 엄마입니다. 할머니입니다. 왜? 그 손자들을 너무 아끼니까. 이 손자들이 어떻게든 생명을 부지해가지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외부 권력이 계속 총칼을 들이밀고 안 한단 말이에요. 경산, 여러분. 경상북도 경산군 코발트 광산. 그죠? 코발트 광산 여러분 잘 아시죠? 코발트 광산에서 요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1950년 7월에서 9월까지 경산, 청도, 영천, 대구 등 인근 지역 국민보도연맹원과 대구 형무소 및 인근 지역 형무소 수감자 3,500여 명.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집단 희생된 지역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산시장. 위 장소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발생한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의 민간인 집단 희생지이므로 함부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몇 명이라고요? 3,500명. 3,500명을 한꺼번에 죽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죽인 사람들이 경산 코발트 광산의 경인년, 그러니까 1950년이 경인년이라고, 이 경인년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이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요거는 이제 제가 뉴탐사에서 했던 가창댐. 여러분, 가창댐 가본 사람 왼팔 들어보세요. 내가 가창댐에 가봤다. 나는 가창댐 옆에 산다. 근데 왼팔 들어보세요. 계속 내가 숫자 좀 파악합시다. 한국의 모스크바 대구가 보수의 성지로 바뀐 이후 대구의 식수로 쓰이는 가창댐의 그 밑에 3,500명에 1,700명이 지금 가창댐 밑에 있습니다. 가창댐 그 물 밑에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경산 코발트 광산 편에 보면은 경산 코발트 광산 그 유족회 대표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경산댐이 지금 취수원으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물을 먹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입니다. 보수라는 자들이 저지른 참상, 대구의 5.18 민간인 학살 현장, 가창댐 보도연맹 현장을 가다. 제가 다른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자, 1차 인민혁명당 사건. 동양의 모스크바 대구가 어떻게 오늘날 수구보수의 성지로 바뀌었는지 그 현장을, 그 과정을 하나하나 역사적으로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맨 처음에 그 가창댐에 비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인혁당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인혁당이 또 일어난 거예요. 1964년 한일 굴욕 외교 이후, 한일 수교회담 이후 전국적으로 반박정희 정서가 엄청나게 일어나자 그것을 뒤엎기 위하여 1차 인혁당 사건이 벌어집니다.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 보면은 거기에 검사로 참여했던 정명래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히 머리 나쁜 중앙정보부 직원이 이름을 지었다. 인민혁명당이라고. 조작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조작 사건에 도예종, 송상진, 김용원 이런 사람들이 쭉 8명이 잡혀왔습니다. 자, 1차 인민혁명당 사건 보시죠.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무죄. 세상에 이런 무죄되는 사건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몽양 여운형 선생의 손 아래가 아니고 손 위쯤 되는 여정남이라는 선생입니다. 여정남 선생, 당시 경북대학교 1972년 10월 17일에 유신헌법이 선포되고 72년에서 74년 사이에 경북대학교에서 어마어마한 반박정희 데모가 일어납니다. 영남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북대에서 반윤석열 데모가 일어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대구대학교에서 일어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서라도, 지역 뉴스에서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영남대학교에서 지금 반윤석열이 일어난다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대구 카톨릭대에서 일어났다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계명대학교에서 혹시 일어났다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학생들이 잠에서 일어나긴 하겠죠. 네, 그러나 매일 벌어지는 윤석열과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비리를 보고 뭐 또 그런 일이 있겠지. 막 그냥 그러고 맙니다. 정말입니다. 경북대학교에서 이 여정남 선생님이 반기를 듭니다. 멍냥 여운형 선생의 정신을 살리자 이러면서 반기를 듭니다. 여기 보세요. 객관적 매국행위, 방국행위, 박정권 하야하라. 학원 무질서 이 뭐고 되나 안 되나? 학원 무질서 방치하지 않겠다. 서울 일원 위수령 발동. 여기 뭐예요? 박 대통령 정상화 특별명령. 경향신문. 예. 주모 학생은 단호히 추방. 경찰 투입, 군도 필요하면 협조. 해놨죠? 여러분, 경찰하고 군이 뭘 들고 있습니까? 총을 들고 있죠. 학생들은 총이 있나요? 없죠? 이것만 해도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동덕여대에서 대보가 일어나서 시끄럽습니다. 동덕여대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거기에 총을 들고 한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학생들이 데모하는데 아마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거예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학생들은 총을 안 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총을 들고 군대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일제 경찰도 이런 짓은 안 했어요. 여정남이라는 이 학생을 어떻게 인혁당의 중심인물로 몰아서 요 한 학생으로 하여금 민청학년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말 그대로 인민혁명을 일으키게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정남이 어떻게 되죠? 사형을 당합니다. 아무 죄도 없이. 그래서 1차 인혁당 사건에서 잡아들였던 사람들을 그대로 다시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여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래 가지고 2차 인혁당 사건이죠. 그래서 8명을 전부 다 사형시켜버립니다. 몇 시간 만에? 대법원 선고가 일어난 지 18시간 만에 전부 다 사형시켜버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나는 당신이 그때 안 태어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당신이 그때 태어났으면은 나는 아이고 내가 막 미치는 우리 와이프가요. 당신이 그때 태어났으면 우리 장모님도 내보고 그래요. 자네가 그때 안 태어난 게 천만다행일세. 내가 75년생이거든. 우리 장모님이 어디 가서 점을 봤던 모양이라. 그래 뭐라 했는지 아나? 우리 장모가 막 얘기를 하니까 74년에 이 사형당한 이 사람들의 영혼이 나에게로 들어왔다 얘기하더라고요. 웃기십니까? 예. 아유, 참. 74년에 사형을 당한 이 사람들의 영혼이 10개월 만에 내게 들어. 그래서 내가 4월 달에 사형을 당했는데 5, 6, 7, 8, 9, 10. 내가 5월생인데 10개월 안 되는데요. 몇 달은 상관없다. 중요한 건 자네가 그렇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예.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저가 대단하게 느껴지시던 모양이라. 예.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아, 그 환생한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가 지금 웃습니다, 지금. 예, 예. 우리 큰딸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웃고 있습니다. 예. 인민혁명당 2차 사건. 자, 지금부터 잘 보시죠. 요 위에는 무슨 장면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요 위에는 무슨 장면일까요? 예. 항의하고 막 울고 막 난리 나는 장면이죠? 요 밑에 이 해골 바가지 같이 생긴 사람 누구일까요? 예? 예. 민복희라고 옛날에 그것도 있었습니다. 영화 배우도 하나 있었어요. 민복희. 예. 이름이 떡볶이 민복희. 저거 아버지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거 아버지. 민복희 저거 아버지. 예. 을사오적이란다. 경술 국적 민병석입니다.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매국노의 아들 민복귀가 되겠습니다. 정말 피대로 갔습니다. 저거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 죽기 전에 다 죽었거든. 다행한 일 아닙니까? 천벌 받은 거죠. 아들 셋이 다 죽었으니까. 그죠?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 1975년 4월 8일 긴급 조치 위반 등 혐의로 사형 선고. 그런데 어떻게 돼? 4월 9일 날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 그런데 사형 집행 명령서에 보면 4월 8일로 인쇄되어 있는 숫자가 9로 고쳐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날 바로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하루는 재워놓고 깨워서 죽인 거죠. 그날 바로 죽이려 하니까 미국이 장난 아니거든. 인혁당 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제랄드 포드가 우리나라에 방문해가지고 18시간 만에 떠났을 때 미국의 신부님들, 미국의 목사님 아내, 그 다음에 인혁당 8명의 아내가 다 가가지고 제랄드 포드가 있는 청와대 그 앞에 숙소에서 우리 남편을 살려달라고 난리를 쳤는데 기자들이 전부 다 갔는데 그 기자들 전부 다 물리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르게 하려고 물리치고 어떻게 돼요? 그 미국 사람들이 가서, 미국 목사님들이 가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제랄드 포드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바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그거를 보고 너무 열받아서 김남주 시인 같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예. 반미 전선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누가 반미를 안 해? 미국하고 그 피로 맺은 동지들이 전부 다 죽는 거를 하는 박정권이 한 통 속이구나라고 전부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8시간 만에 모두 사형이 집행되자 그 시신을 몰래 가서 전부 다 그러니까 화장하려고 했던 거를 문정현 신부님, 문규현 신부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시신 탈취를 막아라 이래가지고 시신을 너그 마음대로 그렇게 화장하지 마라 해서 전부 다 하다가 문정현 신부님 같은 경우에 차에 그 시동을 못 걸게 하려고 차 문에다가 자기 씹던 껌을 이래 뱉어가지고 거기에다 어떻게 돼? 그 키 구멍에다 쑤셔 넣었거든. 그거를 보고 중앙정보부의 직원이 문정현 신부를 밀어버려가지고 차 위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굴러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왼 다리가 붉습니다. 그분이. 그때 굴러 떨어져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냥 9시간 동안 치료도 못 받았어. 방치한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불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사법살인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여러분들은 지금 체감을 못 하셔서 그래요. 이때에도 사형을 내린다 하는 것만 보도했지, 사형을 집행했다 하는 것은 보도를 안 하고 하루 뒤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구 경북의 진보 세력들이 어떻게 돼? 전부 다 벌벌 떨었습니다. 이렇게.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 다 빨갱이로 몰린다. 우리 다 죽는다. 이때부터 대구가 설 변합니다. 이때부터 원래 윗마을의 개가 작살나게 두드려 맞고 있으면 아랫마을 개가 조용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아랫마을 똥개가 된 거예요, 지금. 불편한 한국사죠. 꼭 우리나라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예절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는 분들이 우리나라 노인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노인분들에게 예절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과의 공공장소에서의 예절 교육. 뭐 시장이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이 민복귀라, 여기 이제 빨간색이 들어오네. 나는 이 사람 생긴 것만 보면 밤에 꿈에 나올 지경이에요. 어째 이따위로 생긴 노라는. 역시 매국노의 자손답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신직수 검찰총장 제1차 인혁당 사건 때 검찰총장. 제 10년 뒤에 인혁당 재건의 사건 때의 중앙정보부장. 검사죠. 37살에 박정희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검찰총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37살의 자리에 검찰총장으로 올라가지고 저 신직수가 누구하고 사돈을 맺었습니까? 중앙일보사 사장 홍석현이하고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 홍석현이하고 사돈을 맺고 저 신직수의 손자가 여러분 바로 어디예요? 외국에서 그 잡혔던 신현성인가 하는 애 있죠. 코인 그 개발한 애. 걔가 그 손자입니다. 역시 매국노의 자손이다. 그죠? 나라의 재산을 몇 천억을 들어묻고 지는 김현장에다가 법무법인에다가 그거를 변호를 의뢰해서 떵떵거리고 여전히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도 재판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 아시겠죠? 신직수. 오공화국 때, 상공화국 때 20년 동안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다시 중앙정보부장, 대통령 법무비서관, 모든 요직이란 요직은 다 거치면서 정권에 충성했던,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죠, 인혁당. 박근혜 때 그 충성했던 사람. 누구야? 양승태, 여러분.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양승태.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또 언제나 저런 사건을 그거 했을 때 한 사람 또 누구예요? 김기춘. 정말 떠르르한 사람들 많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안 들고 나왔는데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용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용택은, 여러분 이용택 아는 사람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용택을 안다? 이용택 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으실걸요. 저게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라고 해서 여기로 보면은 김판근, 여기 뭐 김규남, 박노수, 구미 유학생 간첩단, 요 한번 읽어보세요. 안기부에서 2달 가까이 있으면서 폭력과 고문에 못 이겨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얘기하라고 했었고 잠시 후 다시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외울 때까지 때렸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자신을 돌아볼 때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개개인의 잘잘못을 떠나서 누가 어떻다를 떠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징역 7년 이상, 징역 15년, 혹은 무기징역, 혹은 사형을 받고 그 집행을 당했단 말입니까? 경상북도와 대구의 운동 세력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김규남, 박노수 이 두 분은 전라도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에 민족문제연구소 쪽의 분들이 저에게 이거는 뭐 때문에 합니까? 라고 저보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료를 미리 드렸더니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이게 김규남 씨는 뭐 전남 보성이고 박노수 씨는 광주 일고 출신이라서 광주 쪽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이유로 여기에 김성만, 양동화, 황대권, 이원중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84년도부터 85년도 사이에 자 여기 왼쪽에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쪽에서 간첩으로 몰렸던 유학생들은 85년도에 국제그룹의 해체 사태 이후에 85년도에 김대중, 김영삼 돌풍 여기에를 잠재우기 위해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한 것이고 여기 박노수 교수하고 김규남 국회의원은 72년도에 유신헌법이 들어설 때 그거를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집어넣은 거라. 조작해가지고 그 정권이 반대되는 데모를 할 때마다 그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조작한 거란 말이에요.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말 안 되죠? 그죠? 예. 김규남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JP계였습니다. JP계. 그 JP계로서 어떻게 돼요? JP계로 삼선 개헌에 가장 반대했던 JP계를 길을 죽여버리려고 박정희가 김규남 국회의원을 사형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공화당 의원이었는데. 공화당 의원인데 말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 뒤에 유현철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제가 구독자 1000명일 때부터 저를 정말 좋아해 주셨던 대구 달성군. 지금 그 고령군에 바로 계시는 분인데.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그러면 왜 들고 왔겠느냐.
이거를 조작해서 어떻게 돼요? 중앙정보부에서 수사로 밀어넣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용택이다. 이용택이 1981년도하고 1985년도에 어디에서 국회의원을 한 사람입니까? 대구 달서구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고령군 달서구.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사라졌어요. 인혁당도 조작했지요. 구미유학생 사건도 조작했지요. 다 조작한 중앙정보부의 6국장, 5국장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참 애석하게도 이용택 그 사람이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기가 차죠? 근데 지금도 살아있어요. 94세. 예. 안 죽었어요. 아직까지. 예. 안 죽었어. 국회의원 2번이나 해먹고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예. 이용택, 신직수, 민복기, 전부, 양승태, 김기춘, 아주 지금 생명 부지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거두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저는 두려울 뿐입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가능한 것을 여러 번 보여주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행동에 오히려 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대구 경북입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예. 오케이. 예. 이거는 그냥 자료화면으로 가져온 거고요. 요거를 한번 보시죠. 여기가 1985년 국회의원 총선입니다. 85년입니다. 김영삼, 김대중이 분열하지 않고 한 당으로 나왔을 때, 그때 85년 총선은 원래 총선을 4월 달에 치러야 되는데, 전두환이 이기려고 2월 달로 지 마음대로 땡겼어. 이 총선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그거 2.12 총선이다라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망명 중에 와가지고 선거운동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선거하기 하루 전날 들어왔던가 그래야 되는데 선거를 2월 12일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신민당 돌풍이 일어났죠. 신민당 돌풍이 일어났는데 그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다른 거는 다 제끼고 여기 보시죠. 요 무소속 밑에 구미 칠곡 선산 하는 여기 보이십니까? 이때만 해도 선산이 구미에 포함이 안 돼 있었던 때예요. 85년도에 여기 박재홍 당선, 그리고 맨 밑에 김현규 당선하는 거 보이세요? 김현규. 여러분, 김현규가 원래 무슨 당이었어요? 민주당이요. 신민당이었어요. 신민당인데 자기가 그 무소속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무소속으로 나온 겁니다. 어떻습니까? 당선됐죠? 한 선거구에 2명씩 당선시키는 중선거구제였다. 이때가. 여기 어르신들 중에는 아마 여기 85년도 이때 당시에 그거 선거하신 분도 꽤 계실 거예요. 여기에. 여기 보십시오. 민주한국당 김현규라고 하는 요 무소속 후보가 그렇게 당선되고 나서 다음에 재선은 못했지만은 어쨌든 85년도까지는
구미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참, 이 사건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나는 이거 보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때는 전부 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때는 전부 다 벌벌 떨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때는 전부 다 대들 수가 없었는가, 얼마나 제가 말하고 다니는 게 우리 와이프가 불안해 보이면은 저 8명의 원혼이 전부 다 나에게로 들어왔다고 얘기하는가. 내보고 우리 장모가 그럽니다. 자네는 겁도 없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니 지금은 그런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해도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장모를 보면서 어떻게 돼? 아,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멀었다. 내가 그 생각을 합니다. 깨어난 할아버지들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장모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불안해해요. 내 딸이 불행해질까봐. 그죠? 그리고 내 딸도 불안해해요. 자기가 불행해질까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도 대구하고 경북으로 내려가서 강의한다는 소리에 우리 와이프가 내가 따라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야, 그래, 저 당해도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당해야지. 아이고, 내가 도저히 그거하고는 못하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숨 나오시죠? 오늘 여기가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는데, 현지 사정을 모르는 제가 그냥 정치적으로 딱 보기만 하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선이 4월 달에 끝났죠. 총선에서 여러분 원하는 후보 아무도 당선 안 됐죠. 3일 전인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5년 4월 달에 요 바로 위에 있는 김천시장인가가 하는 데가 보궐선거를 한다면서요. 그죠? 김천시장이 바다 묵어가지고. 맞죠? 그러면은 한동훈이가 아무리 지가 한 말을 잊어먹고, 예? 제가 그랬습니까? 하더라도.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하더라도, 자기 당의 문제가 돼서 쫓겨난 선거에는 그 당은 출마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지 말은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무소속 후보가 한 3명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럼 민주당하고 시민 세력하고 연합 세력은 한 명만 출마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럼 이제 어때요? 숨통이 좀 트이십니까? 예. 숨통이 좀 트이세요? 예,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숨통이 트인다. 오른팔. 오른팔. 기분이 좋다. 오른팔. 아니다. 나는 여전히 숨통이 안 트이고 답답하다. 왼팔. 여전히 왼팔. 아니, 그거는 이제 김천에 안 사시는 분이겠지. 김천에 사는 사람 있으면 전화하시라고. 아시겠죠? 예. 모르겠어요. 또 김천시장 뽑아놓으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뽑아놓으면 별 수 없더라. 그래도 한 명이 전부 다 한 도를 다 뒤집어 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한 당이. 안 그렇으면 한 명이라도 다른 색깔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도가 잘 굴러가요. 아시겠죠? 예. 제가 계속 하려 했는데, 입술이 말라가지고, 제가, 물 좀 마시고 갈까? 됐습니다.
여기에 여정남 선생님이 계십니다. 요 8분 중에 한 분은 그 모친이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이 인혁당 사건 사형 집행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식당에다가 막 사람들이 불을 던져가지고 그 식당 영업을 더 이상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저 인혁당 사건의 무죄를 주장하며 제라드 포드 대통령이 왔을 때 포드 대통령 앞에 가서 시위하던 모든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다 추방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니까 72년도에 아시안 게임을 못한 거예요. 그런 분위기니까. 돈이 없어서 못했다기보다는 그런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72년도 아시안 게임 안 하고 한 게 뭡니까? 이후락이라는 사람이 72년도에 7월 4일 날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동안 평양에 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적십자 회담. 그래 온 국민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럼 뭐하노? 7월 18일 날 김규남 국회의원 사형, 7월 28일 날 또 뭐예요? 박노수 교수 사형인데 그럼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대구 경북분들 어떻게 해서 대구가 동양의 모스크바였다가 다시 보수 일변도로 나갔느냐. 이 과정을 제가 설명을 오늘 해드렸습니다. 뭐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알아들으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당장 해야 될, 눈에 딱 들어온 일은 2025년 4월 달에 김천시장 보궐선거를 어떻게든 우리 쪽 사람으로 좀 당선시킵시다. 그거는 제가 서울에 가서라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